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평택도시공사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농지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기구와 정원, 이쪽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1,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등 6개 사업에 254억 2,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인프라 조성에 세개 사업 62억 7천만 원, 농촌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세개 사업 6억 5,740만 원을,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목표 개소 7개소 중 4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 관광농원과 농촌 민박의 소방 안전 점검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통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올해 농업인 기회소득 대상자는 2만 345명으로 소요 예산은 142억 7,4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3개 분야 17개 사업에 사업비 333억 2,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분야 6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 경영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 손실 대책 분야는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과수원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채소, 화훼 등 시설 현대화 분야는 7개 사업 2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 채소 토양 환경 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농과 경영 안정 지원은 7개 사업에 37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5,3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노후 소기량 정비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리시설 정비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영농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73억 7천만 원으로 지난 3월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2단계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수용비 등 추가 사업비 90억 원을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농업인 교육관은 건축물 공정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준공과 BF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회 추경에 기자재 구입 예산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지도 체계 구축 및 경영 혁신 지원입니다. 고객 중심 농촌 지도 사업을 위하여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등 5개 분야 2억 3,38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SNS 서포터스 육성, 디지털 농업 정보 제공, 맞춤형 스마트 사업 육성 사업 2개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자립형 학습단체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 지도자회, 사회 육성 등의 4억 7,6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지도자회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 제고 사업, 경기도 농업 전문 경영인 신기술 보급 사업,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래농업 대응 전문 농업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슈퍼닌 농업대학 운영 등에 2억 4,7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실용교육 18회와 품목별 전문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슈퍼닌 농업대학을 마무리하고 품목별 전문교육 3개 과정, 농업인 마케팅 및 디지털 경영교육 18회, 신규 농업인 현장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농기 임대사업장은 현재 5성명과 진임면 2개소에 임대 농기계는 6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추진한 운송 서비스는 올해부터 운송비 60%를 지원하여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농업기계 임대 건수는 3,133건에 세일 수입은 6,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28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19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월 13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직영동물보호센터는 현재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0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 방역 추진 등 사업비 7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센터 내 가축질병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제 특이사항 없이 방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8개 사업, 축산아치 개선 사업 3개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7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35억 6,6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17개 사업 73억 200만 원, 미래 축산 육성을 위해 2개 사업 1억 8,9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40쪽 고품질 슈퍼닝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48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닝쌀 생산단지는 고시가리 3,110헥타르, 끝맞이 821헥타르, 추청 462헥타르 등 총 4,393헥타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폭우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벼 입도열병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 방제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끝맞이 품질 향상을 위해 질소 11형 경감이라든지 단백질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디지털 영농 기술과 탄소 중립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디지털 생명농업 신기술 보급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량종자 보급과 예찰포, 관찰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검역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방제를 위하여 6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와 오래된 배 과원을 중심으로 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폐원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으로 연중 화상병에 대한 정밀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어 향후 사업비 증액 등을 그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6조 이상기후 대응 원해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개 사업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상기후 대비 시설 환경의 안정적인 유지와 새로운 농작물 또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과학용농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 시설에 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 분석 등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친환경 미생물과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52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과 농작업 안전을 위하여 3개 분야의 사업 예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체계 구축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과 이용지역 교육, 농촌 자원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생활과 연계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 가공 창업자 양성 교육, 또한 개발 제품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 육성입니다. 도시농 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에 2억 9,6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농업 확산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연계, 치유농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 행복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1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꽃 나들이 행사는 기상 악화로 평년에 비해 관람객이 적었지만 행사 전후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도시 사업소와 협업하여 10월 개최 예정인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입니다. 59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1회 상반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은 5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평택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박람회 사회, 직거래 장터 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경쟁력 제고라든지 유통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친환경 농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5개 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현재 안전 공공급식은 245개소에 275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 등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농업센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이우진 소장님, 농업센터 2025년 하반기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에 과별로다가 어떻게 한 번에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아니면 나눠서 할까요?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네? 그냥 해요?
그 농업정책과 소관 그 4쪽 업무 보고서 4쪽을 보면은 그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에 대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도우미 저 먼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두 분이 이게 전반기에 두 분이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90일 범위 내에서 이제 3개월. 예, 3개월, 지원하고 90일.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그 사이 중에 9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액이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900만 원. 그러면 예, 30일 월별로 300만 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냥 일일 단가 그냥 92,116원으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산정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출산하신 분이 좀 뭐 몇 분이 늘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비비로다가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게 전체 예산을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 출산 예정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수혜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5분이 수혜자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뭐 예비비에서 이렇게 대체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두 분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현재 두 분만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이제 소화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니까 안 맞잖아요. 사업이. 현재도 2명인데 이제 신청을 한 분밖에 안 하셔가지고 네. 이제 한 분만 지금 현재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이제 그,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수혜자가 없으면은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느 분은 혜택을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 예산 증액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 통계라든 그런 부분 봐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똑같은 그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초 저희가 계획 인원이 2명이었는데 뭐 3명이든 4명이 들어오면요, 이게 출산 전후 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 그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저는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 젊은 분들이 평택시에 몇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농업 경영처에 등록한 분이라든지 평택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젊은 분들이?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4분만 그 신청이 들어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또 추가 같은 그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뭐 추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사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그 5쪽에 보면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죠. 세 명에 대한 그 이자 지원이 5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학생.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서 2021년도부터는 이제 신규 선발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예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결됐어요? 예예.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 이자만 이제 그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게 끝나면 그 폐기된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폐지된 사유가? 예, 그거는요, 한국장학재단 그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이 돼 갖고 저희는 신규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나간 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예. 장학금. 그 농업 소식 그 정보 제공이라는 그 쉽게 해서 그 농민 이게 농민 신문인가요? 신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신문이? 지금 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업신문, 뭐 농령신문에서 한 그 9개 정도 됩니다, 의원님. 지금 1,521명 수혜자가 있고 1억 3천 1천만 원 정도 그 집행을 하시는데 이 농가에 몇 프로나 이게 보급이 되는 거죠? 1,521명이면은 농업 소식지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예, 우리가 이제 농업인이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아니, 농업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2만 한 4천 정도 되고 어떤 뭐 등록된 분이나 단체 활동을 한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농업 소식지가 가는 거고 일반 농민들한테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예, 주로 이제 농업인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해버리든지. 요즘에는 뭐 SNS가 발달이 돼서 그리고 또 이거 뭐 이게 물론 이제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도 침침하시고 이게 농민신문에 대한 그 구독을 몇 프로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이제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에 뭐 사회치 그다음에 농업 경영인 뭐 전업농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번 도에 한번 건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거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네. 깊게 해보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빈집 정비 사업은 그 지금 저 농가 쪽 그러니까 시골 자연불악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그 있을 텐데 올해 상반기에 올해 전체 일곱 가구인가요? 목표가 7개소인데요. 그 중에 4개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현재 4개를 받으신 거고. 예, 예. 그럼 아직 예산은 3개 철거에 대한 예산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네네네. 이거 빈집 철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 철거하는 건가요?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시가 직접 근데 업체 선정해서 공공 활용 시설 조성이라고 해놔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이거 시설이라든지 올해 그런 말에 쪽입니다. 완료 예정인데 빈집 철거가 완료 예정이에요? 철거가 완료 예정인지 예, 그렇죠. 예, 예. 철거를 한 다음에는 이제 주택가나 어디 조성까지 하는 공원가로 것까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이관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이 철거한 다음에 공공시설 조성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건물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마을에서 원하는 게 이제 뭐 주차장이다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 철거만 완료할 예정이다. 이제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로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해줬을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한 후에 이게 사유 시설인데 예. 공공 시설 용지로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뜻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냅두는 경우가. 그럼 여기에 공공 활용 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런 목표- 목적이 아니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게 법령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승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농촌에서는 이제 슬래트 지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쓰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시에서 일단 공공성 목적에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 추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은 요거는 그 철거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음. 그러니까 철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터 상태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뭐 예산이 우리 투입되고 그런 부서에서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철거까지만 하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다음에 그 공공시설 용지는 거기에 관련 부서에서 하겠죠. 아니, 그게 연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철거만 하면, 철거만 그러니까 하면. 공터인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를 철거하는 그 기준 폐가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느 작년도에 정도까지 용역을 해서 이제 등급별로 1등급부터 이제 4등급까지 별도로 예, 이제 건축에 기준이 대한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예, 용역 예, 그래서 그 3급하고 4등급이 이제 철거 대상인데 우리 시는 용역 결과는 166호로 해서 그 166호가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철거할 때 그럼 비용이 아까 예산이 개소당은 호당. 700만 원 정도. 네? 예, 개소당 700 700만 지원하는 호당. 게 예, 700 한 714만 4천 원 정도. 6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민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는 뭐 18개소, 관광농원 2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현재는 이제 소방안전에 대한 그 점검 예산인데 그 빈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농촌 민박식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소유주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야 그러니까 될지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평택시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왜냐하면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분이 뭐 좀 철거하기는 아깝고 그냥 비워두자니 그렇고 아니면 좀 평택시에서 민박 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개보수를 해가지고 그런 민박에 대한 우리 뭐 평택시에 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숙박용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말씀. 1등급하고 2등급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해보면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무인헬기 8쪽에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각 그 4대 농협별 쪽으로다가 이렇게 위탁을 준 거죠. 이 헬기는 무인헬기 방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농협에서 농협에다 추진하고 위탁을 있습니다. 준 거죠. 예산 지원해주고. 예, 우리가 시에서 농협으로 예산을 주면 농협에서 무인 헬기가 됐던 드론이 됐던 그 비용 가지고 이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헥타 이상 뭐 이 방제는 뭐 7, 8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제 지금 뭐 7월 달인 7월 말일 들어가니까 이제 현재 이제 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 2헥타 이상에 대한 농지 보유자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2헥타면은 한 6,000평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이? 개별 단위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집단화 단지별로. 예, 집단화 네.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작은 면적이면 뭐 특히 드론은 괜찮은데 헬기 같은 경우는 비행 반경이라든지 범위가 있어서 그럼 거의 뭐 한 95% 정도 뭐 이렇게 농지 정리된 그런 농지에는 거의 다 무인 헬기 방제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 벼 재배 면적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11,000에서 12,000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올해 목표가 이제 6,000 헥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800 헥타 정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절반보다는 조금 더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그러니까 면적이 좀 좁아서 좀 외진 곳에 있는 데는 신청을 해도 뭐 방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방지하는 경우가 드론. 많습니다. 예. 별도로
그럼 그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까? 드론 비용도 시에서 자가 부담이에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슈퍼니 쌀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 자체 계약한 그 위주로 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농가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예산 집행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농은 살 수가 있어서 소농, 중소농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소농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예진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죠? 꼭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적은 면적이더라도 그 단지 내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준은 이제 일단 집단화돼 있는 곳에 포함이 돼 있으면 지원이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소외되는 게 없게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이 없게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13쪽에 그 포송읍 농촌중심지 그 활성화 사업 추진해가지고 문화놀이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우리 평택 시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지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송읍이나 서부 쪽 뭐 이렇게 예예예. 권역별로다가 예, 활용해- 포승읍 이제 주민들이 주 사용 그러니까 대상이 이게 되겠습니다. LNG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우선순위가 포승읍 주민, 그다음에 뭐 안중읍이나 뭐 청북읍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오성 같은 경우도 오성면 이제 농촌 주민 활성화 사업처럼 이렇게 면 단위로 읍이나 면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을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이제 왜냐면 이용하는 이제 실내 체육관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뭐 테니스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그 운동 동아리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장소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관료를 집행을 해서 하겠지만은 혜택을 어디까지 줄 거냐 사용하는 그 시민 그 권역별을 그것도 한번 정확히 해야 시민들이 혼란이 없지. 왜 우리는 평택 시민인데 사용 못하게 하냐 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 정책과 그 농업인 교육관 추경 예산은 이번에 확보되는 거죠? 네, 이번에 지금 예산과에서 승인 받은 거죠? 일단 올렸습니다. 예. 네. 아직 안 올렸어요? 아니 지금 올렸죠? 현재 추경 지금 예산 취합 중에 있습니다. 25쪽 지도정책과 25쪽 보시면은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동 세척기 부분은 언제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올리려고 내년 준비하고 본 예산에? 있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기억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축산 반려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9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그 물품 구입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동물병원 의료 장비 8,500만 원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물병원을 운영을 할 때 그 진료에 필요한 그 엑스레이기 등 기타 장비를 의료센터 내에 의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동물병원을 이제 유치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동물병원 내에 들어오는 동물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이렇게 치료 위탁이 들어와도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는 입소되는 동물만 진료하고 입소되는 치료하는 동물만. 겁니다. 예. 그분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병원 아닙니다. 요번에 저희가 임기제로 해갖고요. 네. 그 정식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발령이 나서 요번 주부터 근무 중입니다. 그럼 우리 시청 소속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 소속으로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식으로 시간 선택 수의사님을- 임기제로 가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500? 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연봉이 수의사님이. 그러면 입소되는 동물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뭐 아직 상반기까지는 그 뭐 럼피스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AI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조금씩 발생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그런 적은 없었죠. 평택시에서는 아직 저희 시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행이네요. 럼피스킨 한 개소가 발생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뭐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AI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도 꼭 뭐 발생된 후에 뭐 방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좀그 사전 방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양봉도 가축 축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축산. 예. 평택의 양봉에 관심 있는 그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양봉 사업이 앞으로 그 전망이 어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는 이제 전망은 좀 이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밀원 작물들이 좀 변동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파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벌이 나갔다가 이제 귀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은 좀 현재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지원 사업비가 뭐 약 한 연간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간 1년에 3억 3천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지금 매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소장님 말씀 따라 전망이 좀 안 좋다고 보면은 좀 지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벌이 없으면 기타 다른 여러 작물 재배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유통과장님 저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꿀 생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 꿀이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찾기에는 좀 가격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현재는. 꿀은 사람 인체에 좋은 거 아니에요? 꿀이 많이 좋다는데 그 홍보를 안 해나 보지? 평택에 생산되는 꿀을 홍보는 이제 그 농가들도 많이 하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많이 갖고 가시는데 근데 농가 쪽에서도 자체 판매를 많이 하시고 솔직히 로컬 판매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꿀도 친환경이죠. 꿀도 친환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인 그 질병 방제를 위한 약제도 친환경으로 나오고요. 그 벌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 강한 약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친환경 친환경으로 볼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양봉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술보급과 40쪽을 보시면은 그 슈퍼우닝 쌀 생산단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고시가리, 꿀맞이, 추청 이렇게 해서 고시가리가 3,110헥타르, 꿀맞이가 821헥타르, 추청이 462헥타르. 그 내년에는 꿀맞이가 좀 줄겠죠? 재배 면적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꿀맞이 늘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품위나 이제 식미 테스트를 했을 때 고시나 다른 품종보다도 내부적이긴 하지만 꿀맞이가 굉장히 맛이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팽성 농협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 다시 재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장려금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절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인숙 보국과장님께서는 고시가리, 꿀맞이, 추청 이 세 가지 품종 중에 집에서 쌀밥을 해서 드신다고 하면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 주셨는데 저는 꿀맞이를 사서 먹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바뀌었나 해가지고 생각이. 꿀맞이가 밥맛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소출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소출이 많이 나온 품종 중에 이제 워낙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중 정도 이상의 소출이 나오는 품종인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백질 함량을 건조 단백질 함량 6으로 맞춰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시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본인이 요구했던 질소 비료를 주지 못해서 생산량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장려금을 저희들이 단지 참여 농가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평택의 영농은 지금 전국에 뭐 어느 그 농촌보다 많이 발전이 돼 있는 평택의 영농이에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준도 많이 그 지금 상위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농가들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어떤 품종을 이제 선택하든 목표 달성에 그 성과가 좋게끔 지원을 아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찹쌀이라고 그러죠? 찹쌀. 예. 평택에 그 생산 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찹쌀 농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좀 어느 한 분하고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찹쌀이 거의 소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자가 도정을 해가지고 자가 도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kg나 3kg 이렇게 포장을 만약 하게 되면 어차피 포장비는 다 지원을 받으니까는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이 찹쌀을 필요한 사람이 좀 단가를 제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대포장으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10kg나 20kg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포장지로다가 이용되는 그 금액을 뭐 몇십 원,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좀 쌀 구매를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쌀을 받아서 찹쌀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하는 분이니까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10kg 포장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러던데. 아마 이제 개인 농가가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소포장 위주로 판매를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문제가 되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구매자 같은 경우는 채널이 별도로 있고 대부분의 이제 개인 이제 소비를 하시는 생산자분 같은 경우는 대량 이제 구매자보다는 이제 다량의 소비자들에게 소포장하는 부분들이 훨씬 본인 이제 경영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리라든지 찹쌀 그런 우리가 특수미라고 하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농협처럼 대규모 물량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kg부터 시작해서 4kg, 뭐 10kg, 20kg, 40kg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을 내보내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근데 그 개인 농가들에게 우리가 대량으로 하세요라고 강요하지는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절감 차원 뭐 어떤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는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 포장지를 소비를 하는 것도 그거는 비용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포장지 10개 할 거를 10kg, 1kg짜리 10개 담을 거를 한 포대 10kg짜리 한 포대 담으면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죠? 절감이 되죠. 제가 부연 근데 설명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찹쌀을 10kg, 뭐 20kg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찹쌀을 농사를 져서 예를 들어 100톤을 갖고 있어. 100톤. 근데 50톤은 1kg 포장으로 판매를 했고 50톤은 대포장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50kg 소포장으로 판매한 거는 포장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었고 대포장으로 판매한 거 포장지가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200만 원이 절감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제 자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소포장했을 때 단가하고 이제 대포장에서 단가에서는 킬로그램당 단가가 소포장으로 하는 게 더 높거든요. 결론은 네. 뭐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포장지를- 소포장을 하려고 하죠. 네. 포장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결론은. 포장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은 이제 슈퍼닝하고 일반 친환경하고 그런 이제 가족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 행복살이라고 해서 일부 빼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농가가 다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신지 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분의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사실 이제 행정에서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42쪽 보시면은 기술보급과 요즘에는 드문모를 많이 드문모 그죠?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 처음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이 드문모 기술 개발을 해서 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이 기술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기술이 적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모판이 일반 관행 재배했을 때보다 약 30개를 쓴다 그러면 드문모는 10개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한 60% 정도 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도 뭐 그렇고 인력 문제도 있고 다양한 면에서 향후에는 요 기술로 더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량도 문제가 안 된다. 예, 소출량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이항기는 이 작업을 못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드문모 전용 이항기를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공급을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이항기에도 부쳤자 떼쌀 수 있는 이제 그 부착용 이항기가 있는데 효율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이항기를 몇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항기 구입을 할 때는 이 드문모 전문 이항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재 임대사업장에서는 뭐 콤바인이라든지 이항기는 구비해서 임대하지 않고 있고요. 없어요? 예, 그 부분들은 트랙터하고 뭐 관리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트랙터도 이항기는 현재 뭐 임대는
예, 저희가 이제 여기로 교육용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농가 뭐 저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항기도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워낙에 이제 많은 수요가 있는 기계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제 뭐 대농 같은 경우는 다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계보다는 기계 부착해서 하고 있는 1년에 며칠 이제 쓰지 않는 기계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두문모를 심었을 때 모내기를 했을 때는 뭐 병충해가 덜 온다든가 도복이 좀 덜 되든가 뭔가 좀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소출에만 큰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두문모 그 모내기 방법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그 이항기를 좀 우리가 평택시에서 보조를 해서더라도 그 두문모를 심을 수 있는 장비를 좀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좀 국비 도비 매칭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먹거리 분가 62쪽 보시면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지금 업무 보고 해놓고 먹거리에 대한 그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먹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위원분이 15명, 당연직이 2분, 위촉직이 13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먹거리 활성화 분과가 5분, 공동체 분과가 4분, 보장 분과가 4분 있는데 뭐 여기서 뭐 그분들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고 좀 교체할 부분이 한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교체할 사람 당연직이 2분이 여기 있죠. 네, 저기 당연직 2분 지금 시장님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